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교단이 멍들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과 부당 간섭, 욕설과 협박, 심지어 폭행까지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오늘 시사진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 그리고 최선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울산 지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여러 가지로 좀 심란하실 것 같아요. 오늘 교사와 학부모 이제 한 분씩을 모셨는데요. 교권 침해 사례들, 최근에 어떤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 보시면서 이게 보도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이제서야 좀 세상의 관심을 받고 드러나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지난달 18일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신입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 마음 좀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박광식 위원장님. 네. 예전부터 교권 침해 사례는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교권 침해 사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교권 침해 사례는 교사의 개인 역량으로 좀 치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법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사의 훈육과 생활 지도를 제대로 흡수를 못했습니다. 예. 따라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가 좀 위축되면서 교사 누구든지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는 서희초 사건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제 딸들의 나이 또래 교사가 직업으로 갔는데 그 교사가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고요. 학부모의 마음으로는 학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어져 있는가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서울 어느 지역 학교의 이 사건이 이렇게 전국에 이슈가 될 만큼 크게 보고 있는 또 이렇게 언론들의 문제도 같이 고민했고요. 그리고 이런 불편한 자리까지 오게 돼서 사실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고 학교 교육당국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오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예. 네. 이게 어느 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보면 뭐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울산 지역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울산 교사노조가 조합원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7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저희가 사례를 수집했는데요. 충격적인 내용도 나왔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첫 번째가 부당간섭, 두 번째가 폭언과 폭행,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했는데 연장하다 보니까 원래는 220건에서 300건 이상으로 늘었고 초등학교가 중등학교보다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좀 어릴수록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부당 간섭이 지금 1위라고 했죠? 네. 예, 그런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많았다는 것인데 1위를 차지한 이 부당 간섭 이게 정확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당 간섭은 그 교사의 교육 활동 및 업무 처리 부분에서 특정 부분을 요구하는 건데요. 대부분 자녀의 편애를 봐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담임 교체 요구라든지 늦잠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을 결석 인정결로 봐달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학생 자리를 좀 교체해달라든지 그리고 중등에서는 주로 수행평가 성적을 정정 요구를 많이 좀 들어옵니다. 성적 수정을 요구한다. 네네. 예. 그리고 방과 후 수강 신청을 담임 교사에게 대신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 사례가 있다. 이거는 뭐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떤 사례들이 좀 나왔습니까? 그렇죠. 학생에 의한 그 폭언이나 폭력은
다소 일상적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제는 그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예, 예를 들자면 급식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2번씩이나 임신 7개월째 되는 여교사의 배를 밀친 경우가 있고요. 예. 두 번째, 교사 대상의 성적 발언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구나 교사를 상대로 욕설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울산 그 사례 조사한 거에서 나온 네, 것들이에요. 네. 예. 다른 지역 보면 새벽에 막 전화해서 막 욕설하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 울산도 혹시 나왔습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학부모의 폭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녀의 부당한 대우나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룰 때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새벽 2시에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폭 신고를 한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선생님은 내일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폭언이나 욕설을 했고요. 그리고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교장실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지며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학부모회에서도 이제 대표성을 지닌 분이 나오셨지만 네. 이게 학부모 전체 일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일부 극소수의 학부모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한 명의 인격체로서 듣기 힘든 모욕적인 말들, 욕이 상당하다고요. 이거는 참 우리 그렇죠. 교사분들이 견디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 활동 중에 듣게 되는 모욕적인 말은 좀 개인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학생의 문제 원인 행동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지극히 사적인 영역부터 교사 전문성에 대한 비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신규 교사나 저경력 교사한테 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요. 예. 예를 들자면 선생님 몇 살이세요? 애는 낳아 보셨어요? 임신했으면 담임 하지 말으셔야지. 그리고 애 담임 올해 바뀌면 안 되니까 올해는 임신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협박을 받는 교사들도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협박은 주로 아동학대를 고소하겠다. 교장실과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첫마디가 선생님 이거 녹음되고 있으니 아동학대로 신고할 테니 말 똑바로 하세요. 라든지 주로 또 학교 폭력 사안 조사 중에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도 듣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돌봄 교실을 탈락했으니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것은 아동학대 의심 학부모를 신고를 했는데 그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널 죽이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그런 협박성 전화를 많이 받아서 이 교사가 교사는 충격을 아동학대 받았습니다. 신고 의무자이기도 한데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울산 지역 교권 침해 사례들 조사한 거 유형별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학부모들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일부 극소수일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도 듣고 있는데 실제 교사들이 답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들 당했다고. 학부모로서도 너무 아이들을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 말들이 나올 때는 안에 초등부터 시작해서 교육 단계를 밟아가지고 우리가 고등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교육대는 먼저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예. 도대체 교육이 어디서 잘못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그렇죠. 어른으로서 뭔가를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듣고 있는데 저런 일이 있을까라는 불편함도 사실은 있어요. 저런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있다는 거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듣는 중에. 그리고 저는 질문에 학부모는 교사들이 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불편함이 감지될 때 그때서 보호자로서 나서서 학교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거든요, 보통에. 예. 내가 낸데 하고, 아직 내가 낸데 해본 적이 없고요. 거의 저의 주변에는 그냥 평범한,
아이들 보내놓고 선생님한테 미안함과 존중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학부모 대부분인데 도대체 어느 학부모들이 그렇게 심하게 밤늦도록 전화할 정도로의 그 교육에 아니면 아이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듣는데 너무 학부모로서도 조금 미안하고 하여튼 뭐 좀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안 믿겨지는데요. 이게 실제로 저도 깜짝.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점. 그렇죠. 현장에 예. 있어야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저 같은 밖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최선미 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런 적이 없고 주변에 뭐 좋은 분들만 계신가 봐요, 제 생각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교사들은 그런 일들 겪고 계시고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 지금 성인이 된 자녀도 계시고 예, 학부모인 자녀도 있어요. 예, 지금 고1에 또 막내를 두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학부모회를 오래도록 하시면서 그렇죠. 예전의 학부모와 지금의 학부모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예. 저도 이제 지금 소위 말하면 꼰대 기성세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좀 예의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예, 학부모들이 뭐 학교에 어떤 일이 생길 때는 그래도 물어봐주는 단계를 좀 거쳐서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이라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번호 공개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한 10년 정도는 학부모 상담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좀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세대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80년대 세대 학부모와 90년대 세대 젊은 교사님들이 이게 좀 부딪히는 느낌? 약간 그것도 느껴져서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이 세대들이 정말 경쟁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되어 있었던 아이들이 일에 성장했고 부모가 되었고 학부모가 되었고 직업으로 교사가 되었는 데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조금 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그냥 학교 잘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교사에게 전화 한번 하지 않았던 학부모님 입장에서 오히려 좀 부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주변에 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 같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담임 얼굴도 몰라요. 저는 불량 학부모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잘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거에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사실은 학교에 좀 가봐야 되나? 더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또 학부모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학교 보내지 말까? 라는 생각까지 그런 얘기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나오니까 상황. 좀 이런 사태는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교권이 무엇인가? 뭐 교사의 권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말하고 있는 건 또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 최선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울산 지부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이야기 좀 나눠보죠. 현재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의 민원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합 민원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퇴근 후에 밤이고 새벽이고 민원을 전화로 받는 직종은 교사가 유일합니다. 어느 관공서에서 퇴근 후에 개인 폰으로 업무를 봅니까? 개인 폰 전화번호를 알 수가 그렇죠. 없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통합 민원 창구 일원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 교무실에 민원 접수 담당자가 모든 학부모의 민원을 접수하고 분류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통합 민원 창구 일원화가 학부모의 소통 차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교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교사와 학부모 간에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렇죠. 예약제로 그죠.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말하는 것은 민원의 문제죠. 민원은 자칫 그게 전화로 오게 가면서 감정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감정을
감정을 일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장치를 두는 게 바로 그 민원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학부모 입장에서 통합 민원 창구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통합 민원 창구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민원들이 그렇게 뭐 불편하고 학교에 뭐 교사들한테 뭐 가르침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을 야기시키면 어떤 장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당사자 간에 제일 소통하는 게 학생이 담임과 제일 소통하는 게 학부모가 제일 소통하는 게 뭔가 소통이라고 보지 이게 민원으로 들어가서는 소통이라고는 보지 않아지지 않겠습니까? 소통을 하자고 하면서 약간 민원인으로밖에 예. 취급하지 않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불편했습니다. 내용 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부모회가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학부모회가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고 그다음에 교사들은 교사들의 민원은 뭐 교사 노조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고 학생회에서는 학생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들이 각자의 당사자들의 뭐 민원이라면 민원일까 상담을 좀 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실효성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라는 지적이 좀 있는데, 자, 이거 어떤 건지,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아동학대 고소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그 해당 학생에게 방어권을 줘야 되는데 이 방어권을 가지고 학부모 학생은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한 교사들이 쉽사리 교보위를 접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다음으로 교권보호위원들은 고도의 교육적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침해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 학교별로 같은 사례지만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보위원들이 전문성의 문제까지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불복하거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노조에서 전국에 사시는 선생님들 말씀이 이 교보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자는 목소리가 예, 높습니다. 전문성을 위해서. 네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해당 학생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침해했을 경우에는 학부모의 그 출석하고 결정사항 이행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좀 그런 보완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서 학부모 참석 요구나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의 페널티 방향에서 학교 방문을 제한한다든지 피해 교사에 대한 대면이나 전화를 제한한다든지 학교 활동 금지 등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예, 우리 최소민 선생님, 그런 학부모가 있어요? 막 계속 지금 그런 입장인데 그런 학부모에게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학교 방문을 제한하고 교사에 대한 접촉을 제한하고 학교 활동을 금지시킨다 이런 페널티를 준다. 괜찮은 방법일까요? 뭐 선생님들의 보호 조치로 필요하다면 동의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부적격 교사가 생길 시에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교권위원회가 있다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참교육 학부모에서 그 분쟁 조정 위원회를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 울산 교육청에서도 지금 제일 1호 그 결재로 해서 만든 학교 폭력 네. 학교 폭력. 근데 그게 사실 학생들 간만의 폭력 말고도 선생님들 간의 뭐 어떤 싸움, 아이들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들어가서 저는 조정되기를 바라는데 보통 이제 보도된 내용들 보면 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학부모들 그런 좀 학교의 어떤 폐해들 좀 발견이 돼요. 네, 네. 좀 어떤 걸 좀 겪으셨는지 주변에 좀 네. 보면 일단 아동 학대로 고소가 되면 그 소송에 대한 그 부분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담당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치기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치기 해지가 되면 담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담임이 바뀔 경우에는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1년에 담임이 4번 바뀐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학교는 그 대체 교사를 뽑기 위해 또 다른 행정적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교사 개인으로서는 그 심리적 고통과 함께 봉급이나 수당이 줄어들고 호봉이나 성급이 제한되어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해서도 학부모 단체 뭐 입장 한번 들어보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뭐 상당하죠. 예. 그게요. 또 제 주변에는 그런 학부모들이 없네요. 오늘 조사를 좀 많이 그쵸. 하고 나오셨으면 저희가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교사도 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은 정말 오늘 나와서 듣고 보니 학교 안이 정말 난리가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갈 만큼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까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학생이 존재합니다. 항상 학부모는 직접적으로 교사와 부딪히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고 봅니다. 학부모는 학교 현장에서 협력자이고 조력자일 뿐입니다. 부모로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학부모들이 다양한 직업군으로 살아가고 있죠. 교사들도 학부모인 분들이 계실 테지요. 예, 학부모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중에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겼고요. 그렇지만 이걸 계속 논란으로 가지고 가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예. 선생님들도 안에서 힘드시겠지만 어쩌든 학부모들과 조력하고 협력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광식 위원장님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좀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끝으로 좀 전해 주실까요? 네. 현재의 교실 분위기는 많은 질문과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활동에서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 여러분들은 그 존중과 예를 가지고 교사와 친구들에게 다가간다면 심리적 안전사고도 예방될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지난번에 서울에서 약 3만 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외친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교사 효능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효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은 매우 낮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를 조금 더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이 효능감 높은 교사들이 2배, 3배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부장님도 학부모를 오늘 대표해서 나와주신 거니까 학교와 교사에게 한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네, 교사도 학부모도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로 학생이 있어야 존재하는 곳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교단에서 교육을 책임져 주십시오. 학부모들도 다양하긴 하지만 양육자로, 보호자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민원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할 때 다가가는 방법이 미숙합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 학교 설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이제껏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로서 학부모로서 미숙한 부분을 학교 쪽에서도 지원해주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참 퇴근하면 누구한테 전화 받는 거 참 싫어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박광식 울산 교사노조 위원장, 최선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울산 지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주체들입니다. 무엇이 좋은 교육을 만드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교육 주체 간의 상처뿐인 갈등과 폭력은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을 바로 세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교사와 학부모는 무엇이 진정 우리 아이를 위하는 길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좋은 교육,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